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입주 청소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입주 청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고, 이 청소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진입이 쉽다. 저는 오히려 이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가장 진입이 어려워야 하는 것이 입주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주 청소가 진입이 쉽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청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주 청소를 할 엄두도 못 냈고요.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고 수많은 세제들이 들어가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입주 청소라고 합니다. 입주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말로 쓸고 닦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다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입자들도 할 수 있겠죠.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기술과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기 가격도 비싼 게 굉장히 많고요. 세제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청소가 개인적으로는 청소에서 최상위 티어에 있어야 되지 않나. 다만 현재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찾고 진입이 쉽죠. 이유가 뭘까요? 물량이 많습니다. 입주 청소가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입주 청소 시스템이 사람을 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따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도 얘기할 건데 입주 청소 이 시스템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주로 팀을 이루어서 몇 명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어디죠? 당근마켓, 블로그, 뭐 숨은 고수 뭐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을 계속 뽑게 돼 있어요. 입주 청소의 특징이. 그래서 사람을 뽑으니까 제일 진입하기 쉬운 게 입주 청소죠. 실제 제가 작년 4월부터 한 딱 1년 전쯤이죠. 이맘때쯤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 청소 영상을 보고 입주 청소를 갔다가 그 몸살 걸려서 이제 청소 못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가장 어려운 청소고 가장 힘든 청소가 입주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비꼬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제 진심을 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죠. 왜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혈 경쟁이 일어나요. 서로 제살 깎아 맡깁니다. 그리고 미친 말도 안 되는 요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입주 청소가 벌써 코로나 전에 제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코로나 시기도 짜장면 2배 가까이 올랐고 모든 물가가 거의 1.5배 가까이 올랐어요. 서비스도 마찬가지. 근데 현재도 10,000원에서 이렇습니다. 요금이 그대로입니다. 동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혈 경쟁에 적자가 나는 거죠. 일이 없어도 굴려야 됩니다, 회사를. 특히 청소업체들, 직원을 두고 하는 업체들은 일이 없어도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에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적자 봐도 일을 받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가 발생하면 더 큰 출혈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수라 하면 사고 현장, 물품 파손이라든가 뭐 직원이 갑자기 다친다든가 빠진다든가 청소기가 파손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이 없어서 어쨌든 회사를 굴려야 되니까 일단 일을 받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포조선이 이러다가 망했죠. 망하진 않았는데 이게 어땠냐면 제가 현대 미포조선이랑 거래를 했었죠. 회사 다닐 때. 미포조선 그 다음날 직원이 없어집니다. 저랑 얘기하던 직원이 갑자기 다음날 해고됐다고 다음날 없고 계약직 사라져버리고 주로 여직원들이 먼저 사라지더라고요. 데스크에. 이게 미포조선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배를 수주를 받습니다. 배를 수주를 받는데 배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하는데 계약은 누가 합니까? 임원들이 하겠죠. 임원들이 계약을 하는데 일단 본인 실적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주를 받습니다. 마이너스 수주를 왜 받을까요? 어차피 본인들이 여기에 배가 만들어져서 납품할 때고 입금을 대금을 계약금을 받고 할 때쯤에는 본인이 이 자리에 없거든요. 임원 자리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는 만들어지는데 몇 년씩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그게 다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미포조선이 엄청 적자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미포조선 직원한테 들은 얘기고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요 정도 썰이 있다. 청소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원을 2명, 3명씩 두거나 뭐 그렇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일을 받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두 번째, 추가 요금.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무리하게 산정. 저는 추가 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는 게 정상이고요. 현장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에어컨이 있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벌레가 나온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따라서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업체들 말고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무리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벌레가 나오지 않는 집인데 벌레 사체를 뿌린다든가, 에어컨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든가, 이런 건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도 봤거든요. 그런 업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줬다가 뺏으면 더 화가 나고 비호감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청소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조금 있지 않나. 요거는 방충망도 해당이 됩니다. 방충망도, 그러니까 저는 방충망 견적을 하거나 할 때 사전에 견적서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내거든요. 뭔가 추가 요금이 있을 수 있다. 앞에 안전 뭐라 해야 되나? 안전 철창? 보안창? 이런 거 있거나 뭔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안내를 하고 그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절대 고객이 이해를 안 합니다. 이해를 해주는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속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비호감이 되는 거죠. 근데 입주 청소가 마케팅 자체 단가가 워낙 단가 자체가 낮게 때리는 광고가 유행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입주 30평 2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그 견적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은 한 45만 원 되든가, 그게 어떤 사유든 이런 거는 사실 호감도를 굉장히 낮춥니다. 물론 입주 청소의 특성상 한 번 업체 쓰고 뜨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본인 시장에서 보면 이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저 이야기하면 차라리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면 고객 입장에서 돈을 좀 더 줘도 저기는 믿을 수 있겠는데, 근데 추가 요금이 없고 청소만 잘 해줘도 이미지가 엄청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블로그를 지금은 안 합니다. 블로그를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할 때 막 청소 요금을 싸게 안 내놨어요. 그냥 계단 청소는 8만 원에 냈고 뭐 상가는 9만 원 이런 식으로 냈고 그냥 딱 제 받는 요금만큼 광고를 했습니다. 갔을 때, 고객한테 갔을 때 추가 요금이 붙으면 화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당연한 거면 상관없습니다. 당연한 거면 상관없는데 계단 청소는 4층 기준 8만 원 받죠. 8만 원 받는데 5만 원에 광고해놓고 현장에 갔을 때 한 층당 만 원 추가해서 8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고객 입장에서는 요거는 당연한 건데 이걸 추가해서 8만 원 받는데 이거 완전 말장난이네. 엄청 비호감이 되겠죠.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 나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요식업에도 문제가 되는 게 닭날개죠. 닭날개 안주 한 개 900원, 맥주 한 잔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닭날개가 어떻습니까? 10개 이상 구매, 그리고 맥주는요 한 잔에 200cc인가 200cc에 2,000원인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개 이상 구매인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오히려 더 비싸게 치는 경우가 있고, 고객들이 화를 내는 건 이런 겁니다. 저거는 제가 요거는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많이 읽었는데, 요게 사다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추가 요금을 무리하게 책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정선에서 합리적으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는 절대 부당한 요금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적 시 조금 높게 광고를 하거든요. 견적을 말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했을 때 오히려 조금 우리는 정직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만났을 때 요금이 좀 더 내려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되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청소 소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추가 요금이 있을 경우 확실한 사유로 인해 정당하게 청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누가 들어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배관 연장이 확실해야 되겠죠. 입주 청소 같은 경우도 뭔가 확실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고객이 먼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비호감도가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말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다 합니다 하면서, 특히 웨딩샵 이런 데 많죠. 결혼이라는 축제의 현장에서 사진 한 장 찍어주는데 사진으로 일생에 한 번뿐인데 이런 건 사진으로,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수십만 원씩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결혼식장에 가보면 여성분들, 어머니들 뒤에 머리 붙이는 거, 그 머리 붙이는 거, 그 사소한 하나가 30만 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모르겠죠. 웨딩 업계가 지금 왜 욕먹고 법으로 규제를 당하느냐. 그런 것 때문이겠죠. 고객들이 결혼할 때는 바쁘니까, 또 축제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최고로 보내야 되니까 그 당시엔 수십만 원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요, 그 축의금 세고 나서는요, 정산을 하고 나서는요, 생각이 나는 거죠.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죠. 와, 그 머리카락 하나가 30만 원이라고? 이 별거 아닌 게 옷 하나 잡아주는 게 30만 원이라고?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게 30만 원이라고? 영상 하나 만들어주는 게 100만 원이라고? 요게 두고두고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현재 웨딩업계는 나라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고 여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시대입니다. 여자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규제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낼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웨딩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게 청소 다단계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시스템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청소 뭐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돈 버는 거 좋아요. 저도 돈을 벌고 있죠, 이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도 위생적인 부분이나 가맹업주들을 등쳐먹은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백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 돈을 더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이게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요거를 이상하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필요 없는데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려는 데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든 요식업이든 교육이든 뭐든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은 안 좋아해요. 사절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왜 복잡하게 만들까요? 돈 벌려고. 돈 버는 건 좋으나 심플하고 양심적으로 가야죠. 제 봐봐요. 청소책을 팔아도 그걸로 끝이잖아요. 저는 어떤 모임이든 시스템이든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이라는 게 왜 생겨났습니까? 고대 시절에는 물품과 물품을 거래했어요. 나한테 A라는 물품이 있고요. 상대방에게 B라는 물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B라는 물품이 가지고 싶었고 또는 필요했고 상대방은 A라는 물품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때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이거 교환할래?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이게 너무 갖고 싶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거래입니다. 거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A 입장에서 요 B의 값어치가 한 100인데 자기 물건은 150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거의 편의성을 만들어진 게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화폐고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저는 그냥 거래는 거래로 끝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육받는 분들이 청소 교육받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청소도 별의별 시스템 다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도 뭔지도 모르겠고 뭐 교육받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받고 또 본인이 교육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위로 올라가고 뭐 별의별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던데 청소는 단순합니다. 상대방 집을 청소해주고 돈을 받고 그게 끝이에요. 저도 복잡하게 안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당하게 돈 벌려고. 그래서 돈은 심플하게 버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막 공짜다 그냥 무료로 뿌린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 보면 돈 요구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사람 몰아놓고 이 모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뭘 파는 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래서 보통 교육받고 이들 받아가면 해보라고 조금씩 도급 주고 직책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본인도 모르게 직책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입주 청소에 이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뭔가 그 팀장이나 뭐 여러 가지 직급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교육받고 도급을 받는 시스템 이게 회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직장은 여기 도급 주는 업체보다 크잖아요. 그럼 더 안정적이고 더 수익을 많이 내고 더 오래됐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장이 아니고 도급을 받고 있다면 어디까지나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기도 하고 교육받으러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입주 청소만큼 뭐가 이상한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들어도 뭔 소린지도 이해도 못하겠고요. 우리가 그냥 청소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청소해서 돈 버는데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이해도 못하겠고. 자, 세 번째 이야기했고요. 번외편. 노가다 아저씨 아줌마들. 요게 뭐냐면 청소 오는 아줌마 아저씨들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최소 30대 이상 40대 이상 분들이 많죠. 좀 드센 분들도 많고 좀 아무래도 노가다 비슷한 판이다 보니까 뜬금없는 펑크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의 위치에 있으면 쉽지가 않죠. 인원이 펑크하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또 메꿔 넣어야 되고 고객한테 그게 안 되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이게 낮에 해야 됩니다. 저녁에 하면요 청소기 못 돌려요. 시끄러워서. 그리고 사람들 막 콩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한 6시, 7시 늦어도 7시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없으면요
뜬금없이 펑크 내면요. 이 굉장히 곤란하죠. 여기서 그 장들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삿짐 센터도 그런 게 있어요. 영업 책임 배상 보험이라는 걸 들고 하거든요. 입주 청소도 제가 알기로 이거 들고 합니다. 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 파손 이런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처리가. 그리고 뭐 간혹 가다 있는 거 다치는 거, 그리고 본인 물건 파손, 청소기도 비싸죠. 비싸고 청소기 이런 거 하나 잘못 따라가지고 조져 넣으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주 청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청소 시장이 좀 쾌적화되고 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주 청소. 왜냐하면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변수도 너무 많고요. 이런 거 물품 파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펑크도 있고 또 AS도 있죠. 고객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고객들은 몇 억짜리 집을 삽니다. 몇 억짜리 집을 사는데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본인 물건 볼 때하고 남의 물건 볼 때하고 다르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눈에 보이는 게 먼지고 그래서 AS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모든 걸 생각해서 청소 요금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한 번씩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입주 청소 안 좋다, 입주 청소 망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입주 청소부터 청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 뭐 이게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나는 너보다 돈 많이 번다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욕하는 분들이나. 근데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돈 가지고 자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자랑을 해본 적이 없고 조금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무리는 어쨌든 청소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수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이거를 20대 때 깨우쳤는데 제 생각이 다 맞진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제 생각 말고도 틀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입주 청소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